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고장의 중심지가 옛날, 오늘날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고장 중심지의 옛날, 오늘날 모습을 사진을 바탕으로 비교를 해볼 거예요. 먼저는 옛날 고장의 중심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 고장의 중심지에는요, 이렇게 밭도 있고요. 또 길도 좁고 구불구불해요. 자, 그리고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루터의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강 건너로 가기 위해서 많이 모이면서 이곳이 고장의 중심지가 되었던 건데요. 똑같이 강 건너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라고 해도요. 오늘날 모습은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날 모습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은요. 아파트와 높은 건물, 넓은 도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싹 바뀌었죠. 그리고 딱 지도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은요. 강을 건널 때 배를 타고 잘 건너지 않습니다. 보통 강에 다리를 만들어서요. 자동차를 타고 쉽고 빠르게 강 건너편으로 가곤 해요. 그래서 똑같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라고 하더라도요. 나루터, 나룻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 그리고 다리 위를 지나고 있는 많은 자동차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고장의 중심지라고 하더라도요. 옛날, 오늘날 모습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 비교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요. 조금 더 고장 중심지의 옛날, 오늘날 역할을 중심으로 모습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앞에서요. 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이 모이는 중심지가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넜기 때문에 나룻배를 탈 수 있는 나루터가 고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습 살펴봤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조금 더 정확하게 담고 있는 사진 자료가 이거예요. 지금 배 타고 강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배를 실제로 탄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강 건너편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던 나룻배, 이런 나룻배를 탈 수 있는 나루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장의 중심지는 옛날에도 교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지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앞에서도 이미 설명했다시피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강에 이렇게 다리를 커다랗게 만들어서요. 사람들이 다리를 이용해서 강을 건넙니다.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걸어가면 좀 힘드니까 주로는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죠. 근데 오늘날 중심지의 모습도요. 똑같이 다리가 놓여져서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해서 쉽게 강 건너편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때 이용되는 그러한 중심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중심지 또한 교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습은 이렇게 달라요. 나룻배, 나루터가 있고요. 오늘날에는 다리가 있고 자동차가 그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역할은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역할이 똑같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옛날에도 교통의 중심지였고 오늘날에도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의 중심지 역할은 옛날과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고장의 중심지가 옛날, 오늘날 역할이 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옛날과 오늘날 고장 중심지의 역할이 변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경우를 살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고장의 중심지 역할은 옛날과 이렇게 같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요거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도대체 고장 중심지의 옛날 모습이 어떠했을지
고장 중심지의 옛날, 오늘날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늘날 고장 중심지의 모습은 우리가 직접 고장 중심지에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옛날 중심지는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바로 고장 중심지의 옛날 모습을 알아보는 방법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고장에서 오랫동안 사신 어른들께 여쭤보면 옛날엔 말이다. 어떠어떠했다. 그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고장의 옛날 사진을 찾아서 살펴보면요. 그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 중심지의 옛날 모습이 이랬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고장 중심지의 변화 모습을 하늘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으로 자세히 기록해 놓은 인터넷 누리집이 있거든요. 그런 인터넷 누리집을 방문하는 방법으로도 고장 중심지의 옛날 모습 알아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역 문화원에 찾아가서 조사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사신 어른께 여쭤보는 거, 옛날 사진 찾아서 살펴보는 거, 인터넷 누리집 방문하는 거, 지역 문화원 찾아가서 알아보는 거, 4가지 방법 정의가 좀 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요. 3번째 이야기로 고장의 특징이 나타난 고장의 이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떠한 고장의 이름은 공항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공항동. 여러분 옆에 나와 있는 설명 말고 그냥 딱 고장의 이름만 들었을 때 떠오르는 모습. 공항동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내릴 수 있는 공항이 있겠구나. 이런 느낌 꽉 들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공항동이라는 이름에는 공항이 있다라는 고장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자, 남포동이라고 하는 곳은요. 배가 드나들던 포구가 있는 동네라는 뜻이에요. 포구가 있는 동네, 포동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리고 장미동이라는 곳은요. 이 미자가 쌀 미자예요. 쌀을 가리키는 한자 표현입니다. 그래서 쌀을 가리키는 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통해서 쌀을 실어 나르던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항구였기 때문에 쌀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라는 특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온이라는 고장의 이름이 있어요. 한온?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이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있는데요. 이건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는 그런 고장인데요. 논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논이 많다고? 근데 왜 한온이라고 부르는 걸까? 이 하라는 단어가 제주 방언, 사투리라는 단어 아시죠? 특별한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제주도 지역에서만 특별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사투리로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제주 사람들은 한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논이 많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주 방언으로 하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한온이라는 고장은 논이 많다라는 특징이 있는 그런 고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고장의 이름만 딱 들어도요. 그 고장의 특징이 어떠한지 오늘날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을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고장이 중심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야기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요. 달라지는 중심지의 모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옛날, 오늘날 중심지의 모습이 달라졌죠. 그러면 또 오늘날과 미래 고장의 중심지도 달라질 수 있겠네요. 우리 이번에는 고장 중심지의 미래 모습은 어떠할지 미래 고장 중심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우리 고장의 미래 모습이 궁금하면요.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지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고장 사람들이 바라는 중심지의 미래 모습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라고 있어요. 이러한 바람을 바탕으로 미래 고장의 중심지에는 공원이 들어설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예쁜 벚꽃과 은행나무들이 큰 도로에 많이 심어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바람대로 고장 중심지 미래의 모습은 가로수로 벚꽃, 은행나무가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높은 건물과 아파트보다는 낮은 건물, 여러 가지 모양의 집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땡땡구청에서는 버스 정류장을 지하에 만들어서 중심지 교통 혼잡을
줄일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실현되면 정말로 버스 정류장이 지하에 만들어져서 교통 혼잡이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이 고장 중심지 미래 모습이 될 거예요. 바로 이런 바람들이 우리 고장 중심지의 미래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조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모둠을 짜서 조사를 했다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조사를 한 다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고장 사람들이 바라는 중심지의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 봐야 될 텐데요. 나타날 때에도 순서에 따라서 나타내야지 알차게 고장 중심지 미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미래의 모습을 나타낼지. 자,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요. 방법을 정하기 전에 당연히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이야기부터 나눠야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다음에는요. 어떤 방법으로 나타낼 것인지 방법을 정해야 돼요. 방법을 정한 다음에는요. 정한 방법에 맞춰서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한 방법에 따라 준비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방법을 정하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는 게 순서예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계획한 방법대로 준비한 여러 물건을 이용하여 미래의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글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한 내용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직접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날 것인지 방법을 정하고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준비물 챙기고 계획한 방법대로 표현하고 표현한 것을 발표하면서 마무리하면 돼요. 어떻게 미래의 중심지 모습을 나타내는지 순서 정리되었죠? 자, 그러면 실제 미래 중심지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 3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중심지의 모습, 땡땡 모둠 친구들 4사람이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우리 고장의 중심지는 높은 건물들이 있고 자동차와 사람들로 붐빕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다녀오면 신기하고 재미있지만 가끔 피곤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 고장 중심지가 편하고 즐거움을 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연이 함께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심지에 다녀오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심지에 공원이 있어서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건물 옥상에는 텃밭을 만들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장 사람들이 바라는 중심지 미래 모습을 친구들과 함께 표현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희영이는 조사를 잘했고요. 지호는 건물을 멋지게 만들었고요. 소정이는 자료를 많이 모아주었고 정명이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 중심지의 모습을 글로 나타냈더니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자, 다음은 그림으로 이렇게 가로수가 놓여져 있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습. 간단하지만 쉽게 고장 미래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만들기로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중심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방법 3가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달라지는 고장의 중심지 관련된 2번째 개념 이야기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